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저번 주 한 주 쉬었습니다. 쉰 게 아니고 촬영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 곽창석 대표님을 이야기를 못 들어갖고 서운하다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가급적 특별한 일 없으면 월요일 촬영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부동산에 관심이 진짜로 많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릴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한 주 일정 때문에 못했더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주신 주제도 어디서도 못 봤던 주제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금융 쪽에서 대출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단편으로만 나왔지 이런 주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죠? 자, 오늘 주제는 집단 대출 규제의 부작용에 대비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곽창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중도금 대출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집단 대출은 이제 뭐 아파트 분양할 때 중도금 집단 대출하는 것도 있고, 예. 또 정비 사업하면은 이주비도 집단 대출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 본격적으로 뭐 이 중도금이나 이주비에 대한 대출 더 강화됐어요. 예. 사실 그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는 벌써 2016년 말부터 이제 조금씩 시행되기는 했는데 예.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부터는 또 이제 제2금융권, 예, 뭐 맞습니다. 저축은행이라든가 뭐 보험증권사라든가 이런 데에 또 집단 대출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를 점점 키워가는 것 같아요. 이게 대표님 잠깐만요. 이게 중도금을 대출을 규제를 하면 집 살 때 니네 돈 있는 사람만 살아 이런 사인인가요? 되도록 그 분양 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현금 내고 그 분양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분양 받지 마. 왜냐하면 이게 분양을 통해서 자꾸 집값이 뛰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까지 무주택자로 계셨던 분 중에서는 노리고 있었던 분도 있지만 실질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중위 계급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과정. 그래서 전세란 제도가 그 디딤돌의 역할도 했던 거고 전세를 들어가서 거기서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모으면 전세 자금하고 합쳐서 넣고 중도 대출을 받아서 또 열심히 해서 갚고 이게 보통 내 집 마련한 패턴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건데 이 집단 대출 규제가 뭐 전혀 집단 대출 안 해준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 해주기는 해주는데 일단 분양가가 9억이 초과하는 건 안 해준다는 그렇죠. 거고요. 그다음에 조정 지역 안에서는 1주택 1 대출만 해주겠다는 거고 예. 이제 비조정 지역에서는 세대당 2대출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인데 예. 이게 얼핏 보기에는 그 정도면 뭐 분양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 사례 적용을 해보면 이게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어떤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동안 이제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가 계속 줄어왔어요. 그렇죠. 뭐 예전에는 개수 제한 없이 하다가 뭐 4채까지 가능하다가 뭐 인당 2채까지 하다가 최근에 18년 이후에는 지금 현행 규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조정에는 1대출, 비조정에는 2대출인데 이제 문제는 비조정 지역에서 중도금 집단 대출 하나라도 받으면 조정 지역에서 향후에 집단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행 규정상은. 물론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18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한 거에 해당되는 거긴 하지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분양 받으면 나는 2개도 받았는데 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점점 규제가 강해진 거고 이제 그 2금융권까지 이제 집단 대출을 다 막아버린 상태에서 비조정 지역에 뭐 하나 분양 받으면 다른 걸 못 한다 이러니까 투자자들은 완전히 손이 묶인 거죠. 그렇죠. 물론 그런 효과를 노렸겠지만 문제는 확산되는 게 뭐냐면 요즘 나오는 예를 들면 검단지구처럼 꽤 괜찮은 지역에서조차
아무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상기 신도시와 연계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꼭 그거 상기 신도는 한참 후의 일이니까 예. 만약에 검단 같은 비조정 지역에서 내가 미분양을 사서 집단 대출이 하나 일어나면 예. 향후에 만약에 뭐 서울이나 뭐 과천이니 위례니 이런 데서 아주 좋은 데서 미분양이 났을 때 조정 지역에서 조정 지역에서 그러면 그때는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출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미래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물량이 꽤 괜찮은 물량이다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대출을 아끼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검단 정도 또는 그 이하의 입지를 가진 비조정 지역의 분양이라는 거는 하면은 해봤자 분양이 안 돼요. 건설사들은 못 하겠네요. 이제. 미분양이 나도 그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한 분양 시장의 양극화를 불러오게 되고 예. 지금 사실 그 조정 지역이나 인기 지역에는 택지 자체가 부족해요. 지을 땅이 별로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비조정 지역의 땅이 좀 많이 남아 있는 편인데 이런 곳에서 분양을 못하게 하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2016년 한 말부터 이제 집단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사실 올해 한 연말부터는 입주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 그런 영향권에 들어갔는데 지금부터는 아예 거의 못 짓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된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땅이 확보돼 있어도 분양하면 뭐 청약률 0%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규제 칼날을 들이댄 게 궁극적으로는 이 물량이 전혀 못 나오게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입주량 부족으로 전세 대란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심각하네요, 진짜. 근데 이 심각한 현실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 좀 비슷한 규제를 했지만 그때는 어느 정도 이 공급할 수 있는 숨통을 터주면서 이 규제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미스매칭 언밸런스인 게 뭐냐면 저희 우스갯소리는 이제 곽 대표님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초기에 파리 대책 나왔을 때 아주 유명한 그 분이 한 분이 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잡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다. 그때 당시에 뭐 24개의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이 안에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역은 서울하고 인접한 서울 세력권이 대부분이고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말도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게 거기만 그렇게 지어서 살고 싶은 지역을 대출이라는 걸로 다 묶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외곽 지역 비조정 지역이라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극명한 양극화 로우 지점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분양 물량이 전혀 생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에 맡겨놔야 뭐 가격이라는 그 경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물량이 나오고 맞춰질 수가 있어요. 수급이. 그렇죠. 그 지금 현재 뭐 매매 시장은 거의 거래량이 뭐 7, 80%가 줄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재고 거래 시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규 시장은 꾸준히 공급되지 않으면은 나중 가면은 아주 큰 문제를 부메랑이 나오죠. 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니까 참여정부 시절에도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이 된 게 한 2003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 그리고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마 한 2006년경에 그렇죠. 한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막 전세도 오르고 다시 매매가 급등하는 장세였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2017년 파리 대책이 나왔잖아요. 예. 뭐 강력한 종합 대책이었는데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나는 때가 이제 내년 한 8월 달 정도거든요.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비슷한 경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빨리 집단대출 규제는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얼핏 생각해서 해놓은 것 같아요. 비조정에서 2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해준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죠. 실제 시장에서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예를 들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이 뭐 정부들의 정권들의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그 대립구조를 사회적 대립구조와 경제적 대립구조를 자꾸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조정지역은 뭐 집값이 폭등할 지역이다, 뭐 오를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가 제일 살고 싶은 지역들이잖아요. 서울권, 경기도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 근데 비조정지역이라는 이름은 렛대로 타이틀을 딱 달아놔 버렸는데 거기서 대출 받으면 된다? 되죠. 그러니까 곽 대표님 이제 항상 잘 얘기하시는 그 어떤 캐피털 포지션에 따라서 만약에 조정지역은 아마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비쌀 테고요. 상대적으로요. 만약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데 신혼부부나 아니면 이렇게 소득이 좀 낮은 부분은 거기 살고 싶은 사람은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거기 살면 너는 돈을 벌어도 일로 못 들어와. 이렇게 장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일종이에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원래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네. 전체적으로 파이를 줄이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조정 지역이 좋은 데고 뭐 살고 싶은 데지만은 그런 곳에 집값이 비싸서 못 산다면 또 비조정 지역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글로 나가서 또 전세를 살거나 뭐 구입해서 살거나 이렇게 숨통이 트여져야 되는데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뭐 주택이 아니고 일반 재화다 그러면은 뭐 백화점도 있고 뭐 마트도 있고 네, 재래시장도 있고 이게 다양하면은 소비자들은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돈 있으면 백화점 가서 하면 되고 아니면 마트 가서 뭐 요즘에는 뭐 어디 뭐 다이소라고 하나요? 뭐 이런 데도 있고 하니까 싼 데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하고 있는 정책의 결과적으로 다 다이소가 이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이나 할인 마트를 없애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다 조정 지역만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비조정 그렇죠. 지역은 지금 대출 규제하니까 짓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가 주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가 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정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심각하네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안 되는 이 집단대출 규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럴 것 같네요, 정말. 좀 깊이 이 규제에 대해서 막 이걸 뭐 풀어서 투기꾼을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투기꾼이 양상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도 아닌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지.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거 풀어놓으면은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싹쓸이를 하게 돼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다 손치더라도 시장의 기능을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게 해주고 좀 예외적으로 투기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원칙적으로 못 사게 해버리는 이렇게 하면 시장이 무너져 버린다는 원칙적으로 집 하나 이상 있는 사람은 다 투기꾼 이런 출발에서 시작돼서 아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의외로 더 큰 파급력, 나쁜 쪽으로 파급력을 가지게 될 문제가 바로 집단대출 규제인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있을 줄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냥 정부가 투기꾼 양상을 막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한다. 단순하게 그렇게 1차원적으로 접근하셨는데 공급 부족 나중에는 엄청난 뭐 시장 경제 일종의 그 공급자들이 힘들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저가주택 자체가 없어진다?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곽창석 대표님과 언제나 좋은 내용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 노력하고요. 보시고 좋으시면 많이 알려주십시오. 더 좋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 대표님 오늘 감사했습니다.